선생님, 연락이 왔어요. 아직 감정이 남은 걸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참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연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그리워했다기보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이유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별 후의 연락은 감정보다 더 복잡한 흐름에서 나옵니다. 연락은 감정을 표현하려는 행동 같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를 확인하는 시도인 거죠. 내가 얘한테 아직 영향이 있을까?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감정으로 해석하면 상대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사람이 왜 연락을 했을까요? 정말 그리워서? 아니면 외로워서?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는 바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에요. 예전엔 내가 우위였고 저 사람이 나를 바라봤었고 나 없이 못 살 것 같던 그런 사람이 지금은 내 생각 없이 잘 지내고 있다면 그게 견디기 힘든 겁니다. 연락은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에요. 혹시 아직 나한테 감정이 있을까? 내가 뭐 하나 던지면 반응하겠지? 이런 식의 접근은 그 사람이 당신을 보고 싶은 감정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연락은 그리움이 아니라 자기 확인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연락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었죠? 어떻게 반응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왜 연락했지? 다시 잘해볼 수 있을까? 그리고 반가운 마음에 답장을 바로 해요. 하지만 이건 실수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전히 자신을 받아줄지를 보고 싶었던 거니까. 이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자존감을 확인하고 싶어서 움직인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반가워하고 여전히 반응하면 그 사람은 안심합니다. 아직도 내가 지고 있네. 그러고 나면 다시 멀어지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돌아서 버려요. 왜냐면 본인이 궁금했던 건 이미 다 확인이 됐었으니까. 이런 연락은 많은 사람들을 더 지치게 만들어요. 한 번은 반가웠지만 두 번째는 허탈하고 세 번째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감정은 갈수록 뒤엉키고 결국 이런 질문이 튀어나오죠.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사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뭔가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자기 위치를 다시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상대의 연락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락에 반응할 때는 나도 똑같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나를 보고 싶은 걸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자기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걸까? 그 순간의 판단이 앞으로의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 연락 하나에 흔들리는 내 감정이에요. 연락이 왔다는 사실보다 내가 그 한 통에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가 더 중요해요. 아직도 마음이 남아있나?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온 걸까? 아니면 이번엔 내가 복수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생각이 나를 흔들리게 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서 빼앗아갔던 감정의 흐름이 아직도 복구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오면 흔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나는 아직도 내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감정이라고 착각하면 또다시 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그 패턴이 반복됩니다. 연락은 기회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남아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 전에 나는 왜 지금 이 연락 하나에 흔들렸을까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흔들리는 건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그 감정에 내가 여전히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기억된 감정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연락이 온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건지, 아니면 이제 내 감정의 기준을 바꿔볼 건지. 상대의 연락이 나를 흔들 수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음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연락이 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요. 반가워서 바로 대답하거나 밀당을 시도하려고 일부러 늦게 답장을 보냅니다. 근데 이 둘 다 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중심이 여전히 상대에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일까? 뭐라고 생각할까? 기분이 나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건 내 감정의 기준이 아직도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대화가 아니라 심리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감정이 출렁이는 그런 상태죠. 이건 결국 예전의 나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상대가 한 걸음 다가오면 설레고 한 걸음 멀어지면 불안해지는 그 구조가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그 반복 구조를 깨는 일이에요. 예전에 내가 어떤 위치였는지, 그 위치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먼저 직면해야 됩니다. 연락이 왔다라는 건 상대가 나를 궁금해하는 순간이긴 해요. 근데 그 궁금증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불확실함 때문이에요. 얘가 날 잊었을까? 여전히 신경 쓰고 있을까? 이런 감정은 집착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신이 여전히 반응하는지 궁금한 거고 그 반응이 오면 안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멀어지죠. 왜냐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자존심이 회복됐으니까. 여러분이 원했던 다시 시작. 그 사람에겐 그냥 안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물어야 할 건 이겁니다. 나는 지금 왜 반응하고 싶은 걸까? 사랑해서일까? 보고 싶어서? 아니면 놓였던 내 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기분이라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감정이 남아서 흔들리는 줄 알지만 사실은 예전에 내가 당했던 그 감정을 뒤집고 싶어서 반응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종의 복수심이겠죠.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 이번엔 내가 이기겠다. 이런 감정들이 묻어 있어요. 그걸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다시 감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싸움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다시 시작해도 끝이 같아요. 처음엔 뜨겁겠지만 곧 다시 지치고 또다시 같은 이별로 이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락이 왔다고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하지만 일부러 무시하지도 마세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중심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걸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연락 하나로 기뻐지고 기대하고 설레는 그런 상태라면 지금은 대답할 때가 아닌 거예요. 연락을 받는 그 순간 내가 중심에 있지 못하면 어떤 말도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밖에 안 됩니다. 상대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담담하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관계에서 중심은 말이 아니라 감정의 안정에서 나와요. 안정된 사람이 이깁니다. 그건 전략이 아니라 본능이에요. 지금 상대는 여러분을 떠보는 중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아직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끌려오는지, 나 없이도 잘 사는지. 그 궁금증은 결국 자기 확인이고 자존심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로 여러분을 보고 싶어졌다면 그냥 연락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시도할 거고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보여줄 겁니다. 반대로 그냥 한두 번 툭 치고 반응만 보다가 빠지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건 감정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움직임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 감정을 주지 마세요. 감정은 교환하는 거지 테스트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상대의 실험 대상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이걸 잊으면 또 휘둘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연락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심리의 반사작용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라진 자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연락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불편함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이 더 큰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진짜 재회가 가능해져요. 사랑은 확일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서로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감정이 정리된 상태에서만 진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다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전히 자기 세계에 머물고 있는지를 떠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연락했을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라고. 그 대답이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락한 건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의 공허함을 당신으로 채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누군가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감정을 시험대에 올리는 그 연락에 마음을 흔들리지 마세요.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당신을 놓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랑은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연습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지켜야 될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안에 평온함이에요. 그걸 놓치면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결국 같은 끝이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꼭 바라보세요. 세상이 무너져도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게. 그게 별리가 말하는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